자, 요즘 부동산 시장 어떻죠? 파란당 대통령 당선됐다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다들 들어서 아시죠? 왜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마사과정 개강 전에 특강을 진행하도록 했는데요. 내용이 의미 있는 내용이죠. 네, 선거 끝나고 나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그 다음에 우리는 공인중개사잖아요. 공인중개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결론을 이끌어 가볼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을 올해로 24년째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중개업을 할 때 사실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정치가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부동산 시작할 때는 노무현 정부 때, 네, 그때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엄청 좋았죠. 네, 부동산 시장은. 중개사들은 좋았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그 모든 순간이 다 기회였더라고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기회였고 저렇게 할 때는 저렇게 하는 것이 기회였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상당히 많은 것들을 놓쳐갔어요. 이걸 깨닫는데 한 10년 이상 걸린 것 같습니다. 10년 이상. 지금은 보여요.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보이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 없이 지냈던 시간을 생각 있게 지내셨으면 하고, 더불어서 공인중개사로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수업 난이도를 좀 맞춰볼까요? 중개업 하시는 분 계세요? 지금 하시는 분? 계시네요. 혹시 5년 넘으신 분? 2분 계세요? 5년 정도 지나면 알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그동안? 그런 것들이 시작인데,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 부동산 시장 어떻죠? 파란당 대통령 당선됐다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다들 들어서 아시죠? 네. 왜요? 파란당하고 부동산 시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무색하게 강남 3구 아파트 거래가 반등됐다. 고가 아파트 신고가가 계속 갱신되고 있다. 이거 어제자 날짜 기사입니다. 자, 그다음에 강남 3구 중심으로 오름폭이 커지고 있다. 핵심지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 음마아파트는 반쪽도 통한다. 경기 침체에도 강남은 불패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이거와 맞물려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매도자들이 자기의 실제 거래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해 중개사무소에 메모를 내놨다가 연락 오면 들여놨다가 다음번에 3억 올려서 다시 내놨다가 연락 오면 또 들려놨다가를 반복하고 있는 추세고요. 계약하신 분들은 지금 계약금 배액 상환하고 계약 해지하시면서 더불어 기타 소득세 관련된 세금 문제 때문에 난립니다. 이게 지금 강남 분위기예요. 왜 그러죠? 가격이 지금 확실하게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강남 사람들만 그 생각을 할까요? 아니죠. 부동산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시장 전망에 대한 대통령 당선 이후에 시장 전망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나오네요. 가장 방점을 찍어야 할 부동산 정책 목표가 뭐냐? 지방 미분양을 해결해야 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되고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 시급하게 펼쳐야 할 항목이 뭐냐?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 나오죠. 자, 다음에 지방의 경우에는 미분양이 적체돼서 지금 심각하게 몸살을 앓고 있으니 세금 감면 등을 통한 수요 회복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또 하나는 전국 아파트값 전망을 보니까 50% 이상이 전국 아파트가 전부 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서울 아파트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5% 상승이면요 다 뒤집혀야 됩니다. 시장의 통계에 잡히면 0.2% 상승 이래도 가격이 엄청 올라간 상황이에요. 여기는 전체 아파트 가격의 평균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5% 상승이면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상당히 높을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거예요. 이거 통계 잘 보셔야 돼요.
네, 3%뭐 까짓 건 뭐 3%뭐 포기할 수도 있지. 그게 아니란 얘기죠.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엄청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유명한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는 아파트 분양, 분양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청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전문가들의 시장 전망은 맞을까요? 맞을까요? 제가 24년 동안 있으면서 느낀 게 이거예요. 맞을까요? 몰라요. 딱 절반 맞고 딱 절반 틀립니다. 다시 얘기하면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많은 분들은 관심을 가져요. 저 부분들이 저렇게 될 거야. 일반인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시장이 반응하고 움직이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는 그 예측 적중률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공인중개사는 중개 못 하겠네요. 왜 못 하냐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자들에게 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격이 뻔히 올라갈 거잖아요. 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럼 중개 못 하겠네요. 여기서부터 두 번째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공인중개사, 제가 미리 결론 하나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가 시장 전망한다는 거 자체는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짓입니다. 사실은 여기 오시면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단 정확하게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걸 안다 한들 가격이 떨어질 때는 매수자한테 사라고 얘기를 못하고, 매도자한테 가격이 올라갈 때 매도자한테 팔라고 권유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개사가 가장 회피해야 될 대상이 미래 전망이에요. 미래 전망. 자, 그 두 가지를 명확하게 꼭 그걸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객들을 만나죠. 그럼 고객들에게 무언가 브리핑을 해야 되죠. 뭐라고 브리핑할까요?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팔지 마세요라고 브리핑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 접근하고 어떤 형태로 브리핑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부동산 중개업의 본질적인 막중한 사명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